그리고 전역할 때쯤 그때도 제외하고 싶으면 그때 상담 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제외시켜 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애 비타민 시온입니다. 오늘은 이메일 사연 분석편이고요.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료 상담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재해를 바라는 건 아니고 상황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 저를 더 돌볼 생각입니다. 참고로 현재 군입대를 앞둔 22살 남자입니다. 저는 2019년 대학 새내기 시절 동아리에서 만나 4월 4일부터 사귀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은 거의 매일 보며 지냈고 그 사이 여름방학 동안은 제가 여자친구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지냈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문제는 제가 어머니에게 연애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제가 본가에 있는 경우 전화는 못하고 톡도 조금 빈도가 적어지는 부분이었는데 이건 여자친구가 이해해 줬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해했다기보다는 자기 최면 혹은 자기 합리화를 한 것 같아 사귀는 동안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쌓였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가 없으니까 뭐 어머님께 왜 연애 사실을 굳이 숨기고 있었는지 그 여자친구에게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사연을 이렇게 길게 작성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걸 여러분 중점으로 두세요. 그래야 뭐 분석을 하죠. 제가 코난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왜 저를 왜 자꾸 탐정 노릇을 시키는 거예요. 그 2020년 코로나로 인해 4월 개강으로 연기되었고 저는 이 기회로 다시 수능을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미리 말하긴 했지만 반응은 너가 진짜로 할 줄 몰랐다며 펑펑 울었습니다. 수능을 진짜로 할 줄 몰랐다고 펑펑 울었다는 거죠? 저는 이때 서로를 위해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너무 슬프게 우는 여자친구에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재수하는 동안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짧게 통화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수능 이후 2021년 1월에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었는데 저희 부모님께 전화가 와서 코로나 시국에 어딜 다니냐고 혼인하는 바람에 데이트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어머니께서 뭐 여자에 대해서 단속이 심하셨나요? 이거에 대해서 말이 없어서 1월에 제가 우울감과 여러 일들로 인해 연락은 계속하지만 만나지 못해 2월에 만나기로 했으나 이때 집안일로 인해 만나지 못했고 2월 23일에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전에 유튜브를 봤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겠지만 구질구질하게 울며 붙잡았고 2주 정도 여친과 저는 매일 울면서 통화했습니다. 여친이 큰 시험이 앞두고 있어 잠깐 시간을 갖자고 했으나 제가 참지 못하고 톡과 전화를 시도했고 여친은 안익식 전화 무응답으로 답했습니다. 그 이후 시험이 끝난 며칠 후 최후 통첩이 왔고 저는 결국 저를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끊어졌는데 제가 학교를 옮기기 전 여친과 함께 다니던 대학의 동기가 전 여친이 새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걸 알려준 게 5월 1일입니다. 4월에는 제가 전화 딱 한 번 시도했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4월 중에 카톡 차단이 이틀 정도 풀렸었는데 연락하지 않았고 다시 차단되었습니다. 헤어질 때 여자친구에게 군입대할 거라는 말을 했고 이제 전 다시 볼 수 없는 상황이기에 답답합니다. 상황 설명이 길어 죄송합니다. 상황 설명이 긴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세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어차피 추릴 내용은 다 추리기 때문에 제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들 걱정 좀 하시라니까요. 구체적으로 좀 적으세요. 일단 뭐 추가적으로 또 적으신 내용이 있는데 질문 밑에 작성했던 제가 매달릴 때 울면서 했다는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자친구가 했던 말입니다. 여자친구가 계속 같은 학교를 다니지 왜 옮겼냐. 너의 꿈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얼굴 보기도 힘들 거고 본인은 이제 3학년이고 취준할 텐데 너는 다시 1학년이면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것에 대해서 싸움이 잦아질 것 같다며 울면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거예요. 너는 내가 의존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랑 같아요. 굉장히 의존적인 여성분이죠. 근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럽니다. 나를 돌봐주지 못하는 남자니까. 1월, 2월 사이에 제대로 만나지 못한 시점에서 여자친구는 전화나 톡으로 우리 언제 만나? 너 얼굴 까먹겠다.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에너지가 바닥나고 우울감, 실패감이 심해
또 부모님과의 트러블로 인해 여유가 없어서 곧 만나자, 다음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자꾸 미뤘었습니다. 현재는 시온님 영상 보면서 멘탈 케어하고 저에게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군대 가면 한동안은 연락할 수도 없고 매일에 적어둔 4월에 전화시도 한 번 한 이후에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저도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제 멘탈 케어법인 운동과 독서로 심신을 달래고 있습니다. 운동과 독서로 멘탈이 케어가 되나요? 운동은 엄연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활동이에요, 활동. 독서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습득이 되는 거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독서가 멘탈 케어가 되진 않아요. 그러긴 힘듭니다. 다른 이성과 데이트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점이 생겼습니다. 이 질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재회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재는 할 수 없더라도 포기하더라도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자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산다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 해봐야 자존감만 낮아져요. 눈앞에 닥친 군 생활이 우선이죠. 사연자님은 지금 딴 거 걱정할 때입니까? 사연자님은 지금 당장은 재회를 엄청 하고 싶대도 막상 전역하고 나면은 2년 뒤에 감정은 자신도 모를 거예요. 2년 뒤에 감정을 누가 알아요? 저도 몰라요. 사연자님 2년 뒤에 감정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문제가 지금 우선이죠. 아직 멘탈이 온전치 못해 하루에도 감정이 여러 번 흔들리는지라 메일에 적었던 질문들 외에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대가 우선이에요, 사연자님. 이 여자가 원인이 아니에요. 사연자님이 힘든 건. 질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전 여자친구가 새 남친을 사귀는 동안은 연락하지 않을 생각이고 전 여친 생일이 11월 26일이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그때는 남친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안부 문자를 한번 보내봐도 될까요? 전화 문자는 차단되지 않았습니다. 생일 때 자꾸 연락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생일 때 연락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재접근을 성공하고 어느 정도 경계심을 허문 상태라면 상관없는데 굳이 뭐 생일이나 기념일, 날짜에 이렇게 의미를 두고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대방에게 조심스럽고 쫄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그런 태도는 안 돼요. 그냥 8월 중순쯤에 소소하게 연락해 보세요. 8월 중순쯤에요. 대신에 이제 군대에 계시기 때문에 재회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뭐 한 달, 두 달 정도 텀으로 안부를 묻고 지내는 이런 치고 빠지는 식으로 이런 안부를 묻고 지내는 정도, 사이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는 이제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현재 새로 만나는 남자친구분이 저보다 외모나 스펙이 더 좋습니다. 키는 모르겠지만 생김새가 제 여친의 이상형에 가깝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과 선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낮아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 마인드를 가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자꾸 뭔가를 노력한대. 뭐 노력하는 건 좋은 건데요. 사연자님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니까요. 자꾸 자기 자신을 채찍질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유부터 되찾으세요. 일단 당장부터 바라보셔야 돼요, 사연자님은. 그리고 내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진다?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자존감을 낮추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어떤 마인드를 갖추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낮추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자꾸 걱정만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자존감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존감을 낮추는 이런 습관부터 버리세요. 사연자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에요. 사연자님은 지금 이 여자 재접근을 걱정하실 게 아니라 군생활 잘할 각오부터 다지는 게 우선이에요. 새로 생긴 남친이 이미 자기보다 낫다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존감이 높아지겠습니까? 이미 질문에서부터 새로 생긴 남자 스펙을 따지고 있잖아요. 사연자님은 사연자님이에요. 그 남자는 그 남자인 거고요. 스펙이 좋은 거랑 장기 연애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치 사람들은 상대방의 외모나 이렇게 스펙이 좋으면 그 사람이 되게 오래 갈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존감을 낮추는 습관부터 버리세요. 모든 일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군 문제도 지금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사연자님 군대 전역할 때쯤에는 제외 안 하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사연자님이 감정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요, 제발. 다시 공부를 해서 학교를 옮겨 전 여친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수 있는 서울로 진학할 생각인데, 그때쯤이면 전 여친은 취직을 할 나이입니다. 그러면 학생과 직장인이라는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런 요건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지 못한 상황은 제가 여자친구에 대한 기억을 덮고 싶어 카톡 내역과 사진을 삭제해 확인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여자친구의 장문의 최후 통첩 끝물에는 힘들다, 이제 놓아주길 바란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또 헤어지자고 한 뒤 제가 매달릴 때 울면서 하던 말은 너가 계속 학교를 다니지 그랬냐가 주였습니다. 그것도 뭐 아무 상관없어요. 사연자님이 이거 뭐 이런 직장인, 학생, 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이게 상관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면 그게 문제가 될 거예요, 실제로. 아니, 뭐, 그러면 직장인하고 학생 사이에 사귀는 분들은 다 문제가 돼서 그것 때문에 헤어지셔야 되는 겁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데이트라면 그만이죠. 능동적으로 행동하세요.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 쓸데없는 걱정만 가득해요. 이게 사연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해가 막 잘 되는 사연이 아니에요. 사연이 너무 개연성이 조금 없어가지고 뭘 분석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성분이 했던 말을 이제 또 참고해 보면은, 이제 남성분이 연락도 잘 안 해주고 또 군대도 가야 하고 새로 수능도 보고 갈 길이 너무 태산인 거야, 여성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관리도 해줄 수 있는 남자가 아니고 내가 의존할 수 없는 남자이기 때문에 뭐 당장의 미래가 보였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사연자님이 여성분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항상 여러분 명심하실 건, 헤어지자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사람이 일관적으로 행동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감은 잃지 않아요. 그런데 연락 안 해줬다가 미안했다가 매달렸다가 차단하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못 믿고 연애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관계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너 왜 연락해? 이러니까 싸우기나 하고 대화로 회유나 하려고 하고, 그럼 뭐 핑계로밖에 더 들리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수없이 말씀드렸고, 좀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행동으로 좀. 여러분 말 좀 이렇게 대화로 하려고 좀 하지 마세요. 말 많아봐야 사기꾼으로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아니, 상대방 몇 개월간 말을 해왔고 이미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헤어지자니까 네 맘 이제 알았다 하면서 장문 카톡 보내고 편지 쓰고 하면 뭐합니까? 신뢰감이 듭니까? 행동으로 실수를 했다면 책임을 져야죠. 사연자님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뭐 잘잘못이 뭐가 중요한 겁니까? 관계라는 건 둘이 만들어 나가는 건데. 여성분도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이고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이 연인 사이라는 게 뭐라고요? 팀이라고요, 팀. 팀의 감독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일단 군대를 복역 중인데 제외를 하는 거는 이제 사연자님을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군생활 열심히 할 각오부터 다지세요, 사연자님. 딴 거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역할 때쯤 그때도 제외하고 싶으면 그때 상담 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제외시켜 드릴게요. 의지만 있다면 제가 제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걱정부터, 군대 각오부터 다지세요. 여러분 항상 제외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외가 우선이 아니라요. 여러분 자꾸 저한테 무슨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요? 이런 자꾸 말씀을 하고 질문을 하시는데,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무슨 마인드를 가져요?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마인드를 가진다고 여러분 뭐가 변합니까? 안 변해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변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니까요. 뭘 자꾸 마인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마인드 컨트롤 영상은요, 여러분 생각만 하라고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생각만 하면 여러분 변합니까? 영상 봤을 때는, 볼 때는 잠깐이라도 좀 위안이 되다가 안 보고 나면 또 다시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생각만 하는데 여러분 불안감이 잠재워져요?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뭐 전 여친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걸 억제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나는 대로 일단 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세요.
자, 오늘 사연 분석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메일 사연 분석편도 그대로 할 건데 추가적으로 이제 컨텐츠를 카톡 이제 재접근 이제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분석을 하고 제가 이제 지침을 드리는 이런 컨텐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시고요. 자,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